지역은 관리계획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에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주민은 입안할 수는 없고 기반 시설의 설정 계량 요거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럼 결정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시정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국토부장관 입안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관리계획은요, 입안 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용도지역도 관리계획이 일종이니까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입안 결정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의제라는 게 그냥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개념을 의제라고 합니다. 이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특별히 이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3, 14년 전에 출제가 됐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하나의 이슈. 자,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만드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걸 한번 공부를 했었냐면은 바로 공인중개사법을 가서 보다 보면 자,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그런데 대토권하고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슈가 되게 되는 거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소위 이름하여 대토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하여튼 택지개발지구 앞으로 신도시 만들 지역 보나마나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하면 보나마나 뭐가 될 것이다. 도시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니까 빨리빨리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갑니다.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산단 뭔지 몰라요. 산업단지입니다. 산업에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바로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의지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의미상 다 도시지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빨리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게 한 14, 15년 동안 안 나왔거든.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좀 특이한 것 한두 개를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될 텐데 그건 그때가 살을 붙여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출제 이슈가 된 게 이거야.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은 자, 중간에 없던 일로 돌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해서 중간에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 자, 그러면 이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특별히 이 지역을 뭘로 보기로 했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했었거든요. 그러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되게 되면 이 의제했던 걸 저 돌려야 되죠. 이걸 우리가 법에서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기존의 용도적으로 환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여기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이 부분은 특별히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가 나가리가 됐다, 해제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용도지역 도시적으로 봤던 거 과거로 돌려야 되죠? 예, 이걸 우리가 환원, 과거의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환원되게 된다. 이렇게 이때 용도지역은 환원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자, 나머지도 똑같은 구조야. 다시 갑시다. 지금 택지개발지구,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긴 하는데 우리가 실제 외워야 할 건 마지막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건데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어떤 토지에 대해서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이에 따른 법적 효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식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자, 근데 경우의 수 지정이 된 다음에 경우의 수를 볼까요? 하나가 중간에 도시개발구역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과거로 어떻다? 용도지역은 환원되게 될 것이다. 왜? 택지개발지구 지정 때문에 발생했던 법적 효과, 도시적 결정고시 의제라고 하는 것은 해제가 됨으로써 과거로 돌아가야 되죠. 환원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고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바로 도시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우였어요. 자, 택지개발지구는 뭘 하자는 겁니까? 자, 이 택지개발지구의 의미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택지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버렸다. 그럼 더 이상 개발 사업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택지개발지구는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 용도지역이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냐. 원래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환원된다. 그런데 자, 이렇게 택지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케이스에는 굳이 어떻다? 환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외우도록 합니다. 자, 뭘요? 환원되지 않는다를 외우시게 됩니다.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외울 게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게 이제 중간에 해제한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시험에 내면 출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완료, 이게 택지개발 사업이 됐든 국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됐든 개발 사업 완료로 인해서 그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여기서는 이제 택지개발지구, 뭐 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뭐 이런 것들이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해제가 되는 경우, 이때는 용도적을 과거로 환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 길어요. 이게 이제 이 예시 하나를 딱 던져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이걸 접근해 갈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른편, 환원된다 틀린 편,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험 지문엔 자주 나와요. 그래서 관리지역, 어떤 토지였습니까? 도시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느 한쪽으로 하기 애매한 땅을 가리켜서 관리지역. 이 땅에다가 우리 농지법 할 때 공부하게 될 땅,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열심히 짓자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원래대로 치면은 농림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적을 바꿔줘야 될 것인데, 이때는 특별히 어떻다?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넘었던 문제인데 공이 있으면 겁나 길다 해서 색깔 외우도록 합니다.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거의 안 나와요. 해서 같으면 어떻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으면 뭐라고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제 시험 지문에 같으면 이렇게 색깔이 딱 앉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이 있으면 바다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메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메꾼 매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이 된 거 똑같으면은 그때는 이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 그냥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런 얘기야. 자, 토지가 있어. 육지가 있어. 바다가 있었어. 바다. 근데 바다를 메꿔서 육지가 됐어. 바다를 메꿀 때는 아무래도 뭐가 있겠죠? 매립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유가 있으니까 메꾸겠지. 매립 목적이 있을 테고, 이웃하고 있는 토지는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 21개 중에 어떻다? 하나가 있게 될 것이다. 해서 이웃하고 있는 토지 용도 지역하고요, 매립 목적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적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똑같으면 그냥 그 지역으로, 그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해서 그럼 다르면 어떻게 돼? 다르면 그냥 이번 결정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결정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똑같았을 때 그때만 특별히 어떻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 용도 지역에 있어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꼼꼼히 새기면서 의미를 새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근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그 다음 내용을 알고 말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자, 끄트머리를 봐야 돼.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중간에 뭐가 있으면 완료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같으면 있나 없나를 찾아보셔야 돼. 뭐 비슷하면 다르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뭐 등등등, 무조건 다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 바다를 메꾼 부분의 용도지역을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같으면 똑같으면 그때는 특별히 어떻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겁나 길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10초 동안 읽을 수 있는가, 10초 동안 읽으면서 의미를 새길 수 있는가를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 못 읽어요. 한번 카운팅을 해보시고 10초를 주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절대 못 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법이라는 과목이 뭐 다른 과목보다 좀 어렵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길어. 지문이 길기 때문에 10초 동안 못 읽어. 못 읽으면 어떻게 돼? 점수가 안 나오지.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나. 시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법을 알고 이해하고 뭐 다 실담 소리고요. 우선 점수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키워드 완료 환원되지 않는다.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뼈대를 먼저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단계, 책에 먼저 잡아주고, 특히 공법은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답이 됐던 주제라도 정확하게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 환원되지 않는다.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개념이고요. 하나 더 남았어요. 이건 사실 뒤쪽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주제인데,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얘기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가지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됐었고요. 이 21가지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가지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아직은 암기 몇 번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 건폐율 50%, 용적률 100%. 2종 전용 주거지역 바로 공동주택중심 건폐율 50%, 용적률 150%.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자,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2종 일반 주거지역 60에 250, 3종 일반 주거지역 50에 300이라고 하는 거, 준주거지역 70에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90에 1500, 일반상업지역 80에 1300, 유통상업지역 80에 1100이라고 하는 거, 근린상업지역 70에 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용공업지역 70에 300, 일반공업지역 70에 350, 준공업지역 70에 400. 자, 그다음에 자연녹지 20에 100, 생산녹지 20에 100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전녹지 20에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요, 계획관리 40에 100이었었고, 생산관리 20에 80이었었고, 보전관리 20에 80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과 자연환경 보호전역은 건폐율 20에 8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살을 붙여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개발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은요, 개발하지 않는 땅.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다 개발, 상업지역도 다 개발을 하자는 땅입니다. 공업지역도 개발을 하자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종류도 되게 상대적으로 많이 세분은, 녹지는 좀 개발 억제하는 그런 땅인데, 어찌됐든 세 가지는 일단 논외로 치고요. 자, 지금 원래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왔었지.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 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이 토지 위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근데요, 이제 공부하실 주제,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닌데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개념을 원래 뒤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제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지 중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 뭐가 있었죠? 자연 녹지, 제한적 개발이라고 하는 거, 관리 지역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 개발 가능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 관련해서는 생산 관리가 하나 이슈가 돼요. 다시요. 주상공이라고 하는 거, 요건 무조건 개발이야. 자, 그게 주택이냐, 상가냐, 공장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주상공 일단 제껴놓고, 자연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등은 이 뒤에 있는 용도지역 중에서 그나마 개발의 개연성이 있는 토지를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라고 전제를 합니다. 자,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게 자연녹지요, 계획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생산관리 그래? 어찌됐든 우리 입법자들은 그나마 개발의 개연성, 그나마 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 앞에서 이제 이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개념은 항상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 지역이라고 하는 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요, 성장관리 방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서 용도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 6개 중에 하나, 상업지역 4개 중에 하나, 공업지역 3개 중에 하나가 되면은 따로 거기다가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할 이유가 없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토지의 용도적이 주거지역이다. 어떤 토지의 용도적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토지의 용도적이 공업지역이다라고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여기다가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고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용도 지역을 가지고 주거상업 공업을 가지고 충분하게 규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묶어서 요 시가화 용도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진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용도 지역은 다시 이제 총 3개, 시가화 용도 지역, 보존 용도 지역, 그다음에 유보 용도 지역 이렇게 3개로 대별해 보는데 이게 좀 어렵다는 거야. 용도 지역 21개가 다 세팅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전개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유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연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을 가리켜서 유보용도지역이라고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용도지역 나머지죠. 나머지 뭐가 있어? 지금 생산 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가리켜서 보존 용도 지역이라 부릅니다. 다시 용도지역의 종류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용도지역 21개를 다 외웠다라는 전제 하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걸 이름하여 뭐란다? 시가화가 이미 이루어진 용도지역, 시가화 용도지역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자연,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부를 때 유보 용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보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머지를 묶어서 부를 때 보전 용도 지역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가화 용도 지역, 유보 용도 지역, 그리고 보전 용도 지역이라는 말을 새롭게 또 만드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용도적 21개 외우기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거기다가 다시 주상공을 묶어서 시가화 용도 지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유보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를 예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 다음에 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가리켜서 보전용도지역으로 다시 세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용도지역의 종류 외워주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쟁점들이 여러 개가 나와. 검필 용적률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시가화 용도지역, 유보 용도지역, 보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또 하나 살을 붙이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자 다시 그림 한번 보고 나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용도지역 21개가 있게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은 주, 상, 공 등 여기까지 하면은 총 13개 용도지역 거기다 녹지 3개 더하면 16개를 묶어서 도시지역이라 부른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주상공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서 뭐라 부른다? 시가화 용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가화 용도라고. 한편 자연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유보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녹지, 보전 녹지, 보전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묶어서 바로 보전 용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됐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자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따로 용도적 위에다 한 번 더 규제해서 자 이렇게 하는 개념을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이 성장관리 방안은 시가화 용도 지역인 주상공 지역에는 어떻다? 수립할 수 없다. 29회 때 출제가 됐던 쟁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 용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보전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바로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용도지역을 정해진 거 보니까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거나 공업적인 지역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어떻다 수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차를 붙여서 봐야 될 게 이런 게 있겠다. 바로 만약에 녹지이거나 관리이거나 농림이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용도지역이라고 전제하면 여기다가 소위 이름하여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다시 두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되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유보 용도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돼 있었고요. 나머지 자 보전관리, 그 다음에 생산녹지, 그 다음에 보전녹지,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보전 용도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보 용도 지역을 가지고 지금 언제지? 31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29회 때 시가화 용도 지역, 31회 때 유보 용도 지역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원래 우리 이렇게 했었죠.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 바로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이 돼 있게 되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돼 있게 되면 이 계획관리 지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건폐율을 50%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가 되네요. 해서 자 중간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 계획관리 지역에서 자 원래는 건폐율 얼마 40인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 얼마 바로 이때는 50까지 완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보 용도 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와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원래 생산관리 20에 80, 자연녹지 20에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근데 이때 건폐율 얼마? 3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31회 때 문제에서는 유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서 다시 갑시다. 자, 그냥 계획관리면 건폐율 40%입니다. 그냥 생산관리, 그냥 자연녹지면 건폐율 20%입니다. 근데 이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게 되면 건폐율 50%까지 대폭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자연녹지는 원래 건폐율 2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성장관리 방안 수립되게 되면 이때
30%까지 건폐율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오늘 하다 보니까 용도 지역 얘기 가지고 새롭게 들어온 주제들이 있어서 좀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용도 지역만 보시게 될 텐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용도 지역의 종류를 정확히 외우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힘들지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나머지는 좀 단순하게 비교적 끊어가실 주제에서 오늘은요 용도 지역이라는 주제 하나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용도 지구 구역 기반 시설 이런 주제들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